한국 영화가 공개될 때마다 전 세계 1위를 찍자 중국에서는 뜬금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한국 영화마다 자국 문화를 베꼈다고 주장하며 깎아내리죠. 그러면서도 정작 중국은 세계 1위를 뺏을 영화를 탄생시켰다고 자랑했지만 결국 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4년 전 세계를 휩쓴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1190만 관객을 돌파하며 최고 흥행작에 오른 영화 파묘인데요. 이 영화는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만 흥행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33개국에 판매되며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지난해 가장 놀라운 화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전 세계에서 영화 속 주인공들의 문신을 따라 셀카를 찍을 때 한자를 합성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를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파묘의 세계적인 흥행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병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의식에서 얼굴에 한자를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얼굴에 글씨를 쓰는 건 모욕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러는 게 우스꽝스럽다. 한자를 안 써서 뜻도 모르는 주제에 멋있는 줄 알고 베꼈었다. 한국인들이 한자를 알기나 하냐. 중국어로 번역하면 우스꽝스럽다. 유치한 장난이다라는 조롱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열등감이 풀리지 않은 중국인들은 한국을 조롱하기 위해 극단적인 처단을 하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정치인과 연예인 얼굴에 한자나 사자성어를 합성한 이미지를 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정작 한국 네티즌들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얼굴에 낙서를 했다간 공안이 바로잡아가 소식조차 듣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그 어떤 시절에도 정치 풍자가 끊이지 않을 만큼 정치적 풍자와 표현의 자유가 강한 나라였고 한국에게 이런 조잡한 조롱은 타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인들이 한자가 자기들 것이라 우기다가 방심만 당한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한자는 기원전 15세기 무렵 갑골 문자에서 기원해 동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 발달하여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어 문자입니다. 당연히 한자와 중국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만이 한자를 보고 중국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는 문자와 언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가 또 드러나는데요. 바로 중국이 한해령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공식적인 시청을 모두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이 파묘를 불법으로 도둑 시청했다는 사실만 전 세계에 밝혀준 꼴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불법으로 콘텐츠를 도둑 시청한 것도 모자라 별점 테러와 악플 테러를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훔쳐봤으면 가만히 있기나 하던가 무식하면 티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은 도둑질을 일상고 무식하면서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파렴치한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몰래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놓고 베끼기까지 했습니다. 신중국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에 맞춰 개봉한 영화 말리기도는 개봉한 지 4일 만에 1200억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두며 중국 내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은 국경절이 되면 유독 지구는 오직 중국이 지킨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구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발했을 때 현지의 중국 외교관들이 반군 지역에 진입해 자국 교민 120여 명을 안전하게 탈출시킨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 영화의 인기에 대해 말리기도가 국경절 연휴의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격동의 시기에 국가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영화평에는 중국인들의 책임감에는 끝이 없다. 영화 속 두 주인공의 조국과 국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강한 책임감이 큰 감동을 준다.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외국에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다. 중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한다. 강한 조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중국 여권으로 가지 못하는 곳은 있지만 항상 집에는 돌아올 수 있다라며 감동이 폭발하는 감상평들이 올라왔습니다. 개봉 전부터 역경 속에서 자국민을 구하는 외교관들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이 중국 영화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영웅적인 이야기로 포장하며 애국심을 자극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고 마는데요.
너무 자신감이 가득했던 중국은 이 영화를 직접 북미 지역에까지 개봉해버린 것입니다. 말리기도는 중국 CMC 픽처스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라스베거스 등 북미 도시의 50개 이상 극장에서 영어 자막과 함께 개봉을 했는데요. 북미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자 중국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극찬을 받을 것이란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라는 감상평이 쏟아진 것입니다. 내전으로 고립된 낯선 도시에서 외교관들이 자국 국민들을 탈출시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누가 봐도 한국 영화 모가디슈가 떠오르는 설정이었죠. 모가디슈는 류승환 감독의 연출로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구교환 등 엄청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열연을 펼칩니다. 영화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이 고립된 데 함께 목숨을 걸고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를 탈출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대한민국 외교공관 철수를 주제로 촬영한 한국 최초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설정이 그대로 닮아있죠. 설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니 세세한 디테일까지 소름끼치게 똑같습니다. 영화 포스터와 스틸 이미지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때마다 이건 그냥 모가디슈인데요. 화면톤에서부터 특유의 어두운 색감, 카메라 구도, 심지어 포스터까지 대놓고 베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따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절 시비가 불거지자 말리기도를 연출한 감독은 오히려 이 영화는 2011년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현지 중국 외교관들이 자국민을 철수시킨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으로 한국이 중국을 표절한 것이라고 선 넘는 발언까지 이어갔죠. 하지만 이는 곧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모가디슈는 2021년 7월에 개봉했고 말리기도는 2022년 9월에 개봉했습니다. 게다가 말리기도는 단 100일 만에 기획부터 촬영까지 모두 마쳤다고 하니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없었다면 이런 작업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그대로 밝혀진 것입니다. 중국의 표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로맨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도 짝퉁을 만들었고 영화 피아니스트의 표절을 할 때는 끝에 중국 건물을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매드맥스는 중국에서 매드실리아가 되었고 엑스맨은 중국으로 가서 도마뱀녀가 되었습니다. 셜록 홈즈도 짝퉁 제조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자 오징어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영화 탑건은 중국에서 장공지왕이라는 영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명한 원작들이 중국에서 개봉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4억 인구가 계속해서 표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비난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